경남에서 메르스 의심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지 일주일을 넘겼습니다. 종식이 임박한 가운데 감염병 대책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의령 풍력단지 일부 이전이 검토되면서 생태숲 사업 전체가 위협받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개발 사업에 대한 민원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기관이 없어 주민만 오랜 시간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승용차에 깔렸던 여고생과 도시철도 선로에 떨어진 시각장애인을 시민들이 잇따라 구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에서 메르스 의심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경남대책본부는 메르스 종식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일에 대비해 감시 체계와 비상 상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의 메르스 관리 대상자는 20명, 자가격리 6명은 메르스 발병 병원을 다녀왔거나 이들 병원에서 근무했다가 고향에 온 의료진입니다. 전화 모니터링 대상은 10명, 나머지 4명은 다른 시도에 사는 경남 도민입니다. 경남도 내에 감염 의심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의심 환자 검사는 지난 3일을 마지막으로 일주일째 나오지 않았습니다.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던 전화 문의도 끊겼습니다.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몇백 통씩 왔는데 지금은 거의 문의 전화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관리 대상은 다음 주 중으로 15명이 해제되고 25일이면 한 명도 없습니다. 대책본부는 그러나 메르스 종식 선언을 미루고 비상 상황을 당분간 유지합니다. 병원 일반 환자의 발열 확인과 마스크 착용, 안심병원 방문자 명부 작성도 그대로입니다. 마지막이 잘못되면은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해제 시까지는 우리 도에는 타도 관계없이 TF팀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대책본부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확산에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산의료원에 감염병 전용 격리병동을 설치하고 음압병실 20개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 시설 자금 20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또 경상남도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감염병의 초기부터 일사불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의령군의 풍력발전단지와 한우산 생태숲 조성지 일부가 겹친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오히려 풍력발전기 설치 장소가 생태숲 조성지 쪽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커져 생태숲 사업 자체가 위협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사태 우려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의령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의령군은 주민과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중재에 나섰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풍력발전기 설치 대수를 25대에서 10대 정도로 줄이고 발전기 설치 장소를 옮기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우산 생태숲 조성지에 설치될 풍력발전기가 현재 계획인 한 대에서 여러 대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풍력발전시설 400m 이내엔 44%가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67%가 수면장애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풍력발전기 설치 이후 한우산 생태숲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만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우산 쪽으로 간다고 하면 능선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축제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도 많이 또 되시더라고요. 한우산 생태숲 사업의 총 사업비는 50억 원. 농촌지역 자치단체로서 큰 규모의 사업이지만 풍력발전단지만 매달리는 의령군의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각종 민원이 뒤따르는데요. 여러 기관이 얽혀 있어 책임지고 나서는 기관이 없는 경우 주민들만 오랜 시간 고통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덤프트럭이 쉴 새 없이 다닙니다. 공사 현장 바로 아래 약 20명이 사는 작은 마을이 보입니다. 마을 옆으로 고속도로와 국도가 들어서는 데다 두 도로를 잇는 연결 도로가 마을 10m 앞으로 지나가게 되자 주민들은 이주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5곳이 3년 동안 내놓은 답변은 안 된다는 것. 시공사나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면 개인적으로는 아이고 여기서 못 삽니다
이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법을 적용하고면 해결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었습니다. 연결 도로를 넓히는 설계 변경으로 마을을 보상 가능 지역에 넣은 겁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었지만 관계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주민들의 고통만 더욱 길어졌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창원시 진해구 쓰레기 처리장을 옮기는 데는 5년이 걸렸고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두동지구를 개발하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모두 책임지며 나서는 기관이 없어 민원 해결이 늦어졌던 겁니다. 공공기관 간에 서로 여러 가지 이제 업무 소관이랄까 또 권한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소위 핑퐁 민원도 많고 말이죠. 정부 차원의 대책이 사실 없는 실정이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관계기관이 얽혀있는 민원은 권익위가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가칭 집단 민원 조정에 관한 법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한 여고생이 교통사고로 승용차에 깔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한꺼번에 힘을 합쳐 승용차를 들어올리는 구조 끝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을 가던 시민들이 어디론가 황급히 뛰어갑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승용차 주위를 빼곡히 둘러쌌고 차를 들어올리려 안간힘을 씁니다. 교통사고로 차 밑에 깔린 여고생을 구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들이 마지막 힘을 쏟아 여고생인 17살 노모 양을 차 밑에서 빼냈습니다. 사고가 나자 길을 가던 시민들, 주변 가게의 종업원 20여 명이 순식간에 몰려나와 구조를 도왔습니다. 사고가 난 뒤 구조까지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야겠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밑에 사람이 깔려 있다고 하니까 쫓아가서 빨리 들어야겠다. 사고가 난 것은 지난 3일 오후 교차로에서 대형 화물차와 충돌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여고생을 덮친 뒤 40m가량 가서야 멈춰섰습니다. 그때 진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도와주셨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도 하기 싫은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부산에서도 도시철도 선로에 떨어진 시각장애인이 영무원과 시민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는 등 시민들의 구조가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축산시설은 흔히 혐오시설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런 편견을 깬 양계장이 있습니다. 산청에서는 대규모 양계장 옆에 현대식 박물관이 들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해발 250m 산청의 한 산골마을. 산 정상 부근에 단아한 건물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전통 상여의 장식품인 닭 모양 조각상이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병아리나 닭을 가두어 기르던 대나무로 엮어 만든 닭장인 달개어리. 일본과 중국 등 30여 개 나라에서 수집한 다양한 접시나 닭 모형도 이채롭습니다. 동의보감 필사본과 다양한 전통 한방 기구까지. 소장품은 톡이나 도자기 등 문화재급 유물과 민속자료 천여 점. 개인 박물관 가운데는 드물게 일종 전문 박물관으로도 지정됐습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이지만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유물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은 20여 년 동안 양계농장을 운영하던 이상호 씨가 오랜 준비 끝에 마련했습니다. 국내 양계농가 최초로 환경친화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이 씨가 축산인 가운데선 처음으로 양계장 옆에 박물관을 만든 것입니다. 같이 지역 사람하고 공유하고 또 산청에 찾아온 분들이 산청에 가면은 산골 박물관에 한번 가봐야 된다는 이런 어떤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추억을 만들어가는. 양계장 옆 산골 박물관은 지역 특산품 판매와 체험시설, 지역 주민과 예술인을 위한 문화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올해 적조에 대비한 방제 훈련과 장비 점검 등 종합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낮 통영시 산양읍 해상에서 열린 적조 방제 훈련에는 선박 16척과 황토 살포기 7대가 동원돼 적조에 대응한 황토 살포 시범을 보였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적조에 대비해 황토 5만 6천 톤을 확보하고
가두리 양식장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해상 임시 대피소 9곳을 지정했습니다. KBS가 보도한 속출하는 안민터널 내 교통사고와 관련해 창원시 진해구가 도로 구조를 개선합니다. 창원시 진해구는 진해 방면으로 가는 안민터널 내 사고의 원인인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터널 출구 교차로 일대 차선 확보 등에 관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급제동에 의한 사고가 많다며 미끄럼 방지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제에서 진행 중인 경남도의회 연찬회가 학부모단체 시위로 일부 취소됐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어제 의원 연찬회 둘째 날 일정으로 통영 장사도로 가는 중에 무상급식 원상 회복을 촉구하는 학부모 100여 명이 시위를 해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는 학부모단체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고 학부모단체는 항의성 집회를 열었지만 도의회 일정을 막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경남에서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가장 높은 곳은 창원과 거제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24의 자료를 보면 경남 지역 가운데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가장 높은 곳은 창원으로 3.3제곱미터당 832만 원이었고 이어 거제는 733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수도권을 뺀 나머지 지역 가운데 창원은 8번째, 거제는 20번째 순입니다. 경남의 군단위 지역 가운데 10대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거창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통계포털과 통계청 거창사무소 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 거창군의 인구 6만 3천여 명 가운데 10대 비율은 12%로 경남 군 지역 평균 9.5%보다 2.5%포인트 높았습니다. 거창의 10대 인구 비율이 높은 것은 다른 지역 중학교 졸업자가 거창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해양플랜트 산업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가 착공했습니다.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는 거제시 장목면 9만여 제곱미터에 2,250여 원을 들여 건립되며 오는 2030년 최종 완공됩니다. 거제시는 이 지원센터가 완공되면 인근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등과의 연결을 통해 클러스터 구축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와 진주문화예술재단은 오는 10월 개최할 2015 진주 남강유등축제에 전시할 소망등 3만 5천 개의 신청을 받습니다. 유등축제 소망등은 개인 희망이나 지역 발전을 담은 소망 문구를 함께 부착할 수 있으며 진주시 읍면동사무소나 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로 신청받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